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돈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재현 서구청장을 모시고 16회, 17회, 18회, 3회를 연속 방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이 오셨는데요. 자, 배블리TV 19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도 청라국제도시를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다. 고정 패널이신 청라국제도시 청년합회 배석기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라국제도시 청년합회 회장 배석기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늦가을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 청라의 여러 가지 현안들 빨리빨리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게 모신 초청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신 김동익 구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자치행정위원장 김동익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서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를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불철주야 서구발전과 청라국제도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의원님, 저희가 초청 패널에 오시면 보통 시간을 딱 맞춰서 오시는데 오늘 굉장히 좀 빨리 오셨습니다.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긴장도 되실 텐데. 네, 굉장히 긴장.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의원의 역할이 어떠한지 또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기초 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배석 회장님께서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아마 그 구의원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히 청라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빡빡하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잘 풀리지 않은 가운데서도 우리 주민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의원들의 역할이 다른 타 도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정치적인 감각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적시에 적대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동익 구의원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지팡이이다 심부름꾼으로 주민들에게 구의원이 가진 모든 역량과 열정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민들의 대변자가 되고 서구와 청라국제도시를 더욱 발전시키자 하는 꿈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해결사이기도 합니다. 집행부가 구정의 방향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도록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고 구정이 설정된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평가하고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통으로서는 골목당사,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등을 통한 청라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6시에서 18시까지 골목당사라는 이름으로 청라 주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 청라 1, 2, 3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정책 대화를 직접 받아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활동하고 소통하고 계신 내용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청라국제도시 카페에서의 여론들을 보면은, 구의원님께서 오프라인 상으로는 소통을 하신다고 하지만, 좀 온라인 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연수구나 타구를 보더라도, 구의원들이, 시대에 맞게, 온라인상의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앞에 계신 김동익 구의원님이나 송충 의원님이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냐.
우리가 뭐 너무 온라인에 의존해서 되지도 않지만 물론 오프 쪽에서 활발한 주민 소통이 있으시면 이런 것이 커버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뭐 여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앞으로는 우리 뭐 청라청을 통하든 안 통하든 또 뭐 젊은 세대 또 온라인 세대 좀 소통을 원활히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 그나마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좀 허심탄회하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좀 소통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앞으로는 우리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우리 카페도 있고 우리 뭐 언론사도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도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이고 우리 단체나 또 뭐 주민들한테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또 주민들과 직접적인 소통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동안 뭐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특히 거북한 얘기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것의 내면에는 좀 우리 구의원님들이 우리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뭐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잘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이 강하다. 그래서 뭐 필요 이상의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또 어렵게 나오신 만큼 또 앞으로는 또 더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좀 일도 같이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우리 김동익 구의원님은 구의원 출마하기 전에도 저하고 잘 알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청라 현안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구의원이 되셔서 제가 많은 자문도 드리고 청라 현안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사소한 거에 오해도 할 수 있고 섭섭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사적인 감정보다는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김동익 구의원님이 우리 단체 또 우리 청라 주민들하고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가져가면서 구정을 살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네. 그럼요. 이게 또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고 좋은 소리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애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또 저희가 싫은 소리 한다고 멀리 하지 마시고 많은 의견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중앙선 절선이라든지 지금까지 좀 어려웠던 그런 현안들은 또 작은 현안들을 좀 풀어가시는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주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와 청라 주민들과 소통 문제는 서로 한마음이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서구 지역은 인천광역시 사업의 약 60%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 이슈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지연 등 아직 해결되지 않는 현안 문제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2016년까지 매립지 종료를 약속해 놓고 서구 주민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도권 매립지 사자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까지 매립지 종료를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으며 합의안에 매립지 종료일 이전에 대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기관간 입장차와 환경부 소극적인 태도로 그 역시 난항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답답함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안 문제와 더불어 약속한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서구에 유치하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신뢰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청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발빠른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청라 국제도시가 조성되면서 불편하셨던 교통시설물을 많이 신설하고 정비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이란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하셨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라국제도시 교통시설물을 신설하고 정비한 총 20사건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라 아마트역 중앙선 절선 및 중앙선 제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병원,
인근 삼거리에 중앙선 절선과 중앙선 제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사무실이 있는 엠파트 아파트 앞쪽에 중앙선 절선과 중앙선 제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웰림타워 앞, 그다음에 대유 아파트 홈마트 앞.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중봉대로 구속 안길 그 중앙선 제거, 삼각길 중앙선 제거들이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저 중봉대로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한 10월 말 정도는 준공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라 에일리넷들 앞 그 오피스텔 앞에 중앙선 절선 및 상가지역 중앙선 삭제를 했고요. 다음으로 신곡 2교가 지금 일명 그 우리가 맥도날드 다리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제가 알기로는 배석 회장님도 이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부석 교통과장과 시설팀장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을 몇 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섬을 이제 설치했습니다. 2개를 설치하고 고온식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고온식 횡단보도는 속도를 저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호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교통섬 내에. 그래서 설치해서 우리가 이제 운전자들이 시야보가 용이하도록 지금 거의 지금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했었고, 그 다음에 청라 우리 중앙프라자 이런 안전펜스 해제 관련해도 우리 이제 배석 회장님하고 우리 구 주차관리과하고 간담회를 작년 5월 13, 올해 5월 13일 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펜스 제거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쭉 서로 간에 신경을 써서 배석 회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우리 김정희 시의원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이거 안전 펜스를 제거했습니다. 주민들을 요구사항을 잘 받아 답변을 민원 처리를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라 삼동 센템 대강 로베지항 후문,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 한양 노제비항은 후문이고 한양 아파트는 정문입니다. 중앙선 절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배석 회장께서 많이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신호기 관련해서 이제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기는 우리 구청 쪽에서 내려다보면은 라임로 있습니다. 라임로의 좌회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호 주기를 시간을 30초에서 40초 정도로 10초 정도 더해서 우리 좌회전 차량들이 많습니다. 퇴근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라 비발디 크리스탈로 끝부분에 한라 비발디에서 청라역 쪽으로 좌회전과 우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량들이 우회전 차량을 막기 때문에 우회전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이것도 30초에서 40초를 줬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는 07시, 러시아 시간입니다. 07시에서 9시 반까지만 해서 30초에서 10초를 더 줘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공원 내에 용두산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10월 7일자로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서 10월 11일자로 안전 폐지가 됐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고 담당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시설 정비 및 개선에는 청라 주민들이 있었고요. 첫째는 그다음에 서구청, 그다음에 서부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그다음에 서구갑지원정위원회라는 김기홍 위원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배석기 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했던 업무를 우리 담당자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또 교통 쪽에 경찰 공직자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교통 분야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중앙선을 너무 잘 자르셔서 이 또 가위를 들고 다니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그 구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인근에 있는 구의원들 또는 각 지방에 있는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로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도 오르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또 그 외에도 이전에 이제 구의원들이 해외 연수 또는 국내 연수를 통해서 성추문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우리 김동희 군이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청라 현황을 보면 우리 김동희 청라 출신 구의원이시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막히고 지지부진해지면서 어떤 허탈감도 빠져 있고 굉장히 무기력한 현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구의원, 그러니까 송춘기 구의원이나 우리 김동희 구의원님이 굳이 이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시되고 부탁 말씀드리면 그걸 좀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어떤 한 마음이 된다, 어떤 같은 심정을 느낀다는 차원에서 지금 해외 연수를 가신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도 있겠고 적당한 합당한 적법한 절차이겠으나 어떻게 우리 김동희 구의원님만이라도 좀 결단을 내리셔서 이참에 나는 그래도 주민들과 함께 우리가 또 11월 달에 집회 계획도 있는데 집회 참여하시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그런 심정은 좀 같이 나눠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제 우리 배석희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고스란히 우리가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 돌아와서 주민들한테 소상히 보고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라를 위해서 청라 구의원으로서 접목을 시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록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지금 시기상으로 너무 어렵지 않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구의원님들이 어찌 보면 맨 앞장에 서서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나 지금 주민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부분 또 집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라 지역 구의원이신 송춘기 구의원님 또 김동희 구의원님이 그래 나는 청라 주민과 함께하는 뜻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잠시 보류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선진국에 가서 좋은 체험을 하고 돌아오셔서 주민들과 나누는 것은 어찌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이 너무 어려운 시점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해외 연수를 가신다면 물론 놀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다 목적에 맞게 가시는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주민들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아마 주민들도 같이 그런 생각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은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근데 수돗물 사태가 났을 때 사실 예정돼 있었습니다.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 성함을 걸어 우리 배석희 회장께서 그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실제 1차는 복지도시위원회만 다녀왔었고 저희 기획총무는 그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일정이 잡혀 있고 모든 사안이 또 그렇다 보니까 다시 추진하게 됐는데 아무튼 선진지 견학 가서 많이 배워와서 그걸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인천시나 서구청에서 여러 번 제안이 있었거든요. 일본, 유럽의 어떤 선진된 폐기물을 보고 와도 된다. 전 한 번도 응하지 않았는데 저도 어떻게 응해볼까? 저는 가지 않겠지만 네.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제고해달라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하시죠. 예. 네, 적극적으로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또 바른 말씀을 또 드리고 하다 보니 또 김동희 구의원께서 청라 청년을 그렇기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에 대해서 김동희 구의원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배석기 회장님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말씀 아까 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내가 선거 전에 배석기 회장님하고는 굉장히 절친하게 지냈습니다. 소통도 잘 됐었고, 그다음에 우리 청라 현안에 대해서도 다 안내를 해 주셨어요. 뭐 소각장이라든지 신목종 공전처 가서 설명들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많은 것을 그때 뭐 선거 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고, 그래서 나 이제 국제도시 청라총연합회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12월 5일에 발대식 개최하여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가 바다에 이제 인접하다 보니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등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대라는 것은 섬과 곶과 항구, 해안선 등에 설치된 배의 항로 표시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타브 색깔로, 밤에는 강한 불빛으로 비추어서 위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청라 국제도시 현안사항이 많다 보니 배의 길잡이 역할이 등대이시듯 우리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가 국제도시의 길을 알려주는 등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김도기 의원님이 오늘 보니까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순수하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보고 읽으시는데 그 읽으시는 모습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안 보고 하거든요. 저도 안 보고 하지만 근데 그걸 보고 한다는 자체는 이제 그만큼 이 정치 세계에 아직은 초년생이시고 그렇게 순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도 어색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김덕기 의원님이 순수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 자리에 또 나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뭐 책자 수준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실 정도로 많이 또 준비를 해오시고 많이 긴장하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나와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예민한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청라 국제도시에 지금 굉장히 뜨거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청라 소각장을 향한 갈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기초의원분들, 구의원분들께서 어쨌든 지역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듣고 같이 또 싸워 나가는 것이 또 할 일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청라 소각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제 청라 소각장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최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합의문에는 생활 폐기물 발생기 처리 원칙에 따라서 인천시 구군구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라 소각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각장 이전과 폐쇄와 신규 후보지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에 지금까지 인천시장을 비롯한 인천시의 관계부처와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에 대화 협의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라 소각장을 비롯한 서구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제가 소규모나 자체 용역 및 발주에 대해서 당정 TF팀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TF팀이 이제 구성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 자치단체, 인천시의 자원순환 정책이 함께하여 청라 소각장이 이전 및 폐쇄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동희 의원님이 오늘서부터 좀 이렇게 저희 단체와 호흡을 맞추신다면 우리가 이제 이 소각장 문제는 주관이 인천광역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광역시하고 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때 또는 뭐 때로는 뭐 투쟁도 하고 저희 논쟁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자리에 우리 뭐 시의원님, 구의원님이 꼭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천광역시와 뭐 구의원님, 시의원님 관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의원, 시의원님은 주민 편에서
우리가 100점에 쓴다면 항시 주민 쪽에서 대변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천광역시, LH, 경제청하고 청라 현안에 대해서 협의할 때 항시 저희 단체도 좋고 주민들과 같이 얘기를 하다 보시면 왜 주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어떠한 수학적인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심정적으로 같이 동질감을 느껴야만 우리가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그런 것보다는 사실 기관하고 협의할 때 논쟁할 때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해놓고 지키지도 않는 경우도 많고요. 용어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고 그런 면에서 우리 김동규 의원님이 오늘 이후에는 우리 단체하고 좀 호흡을 맞추셔서 우리가 경제청, LH, 인천광역시하고 청라 현안, 특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협상을 할 때 항시 제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보다 앞에 계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왜 쉽게 풀리지 않는가.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면 다 풀립니다. 근데 사실 앉아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논쟁이 생기고 협의가 안 되고 힘든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우리 배석 회장님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단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또 저희 최근에 수돗물 관련해서 인천 서북부 지역이 난리가 났었죠. 이런 이 문제에 대한 또 보상, 또 배상에 대한 이런 현안들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청라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 카페를 만들고 또 소송인단을 만들어서 일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어제 1차 소송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라를 비롯한 서구 주민들 1,179명이 원고로 해서 피고는 인천광역시 대표자 박남춘에서 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제가 소각장 문제도 있고 수돗물 문제도 있지만 가장 어떤 인천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수돗물이죠. 수돗물은 어쨌든 간에 문제가 생겼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인천시나 박남춘 시장님이 주민들과 합의하에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고 보상을 마련하겠다. 분명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위에 검단, 검암이나 우리 청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적수가 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용은 불구하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조차 아직까지도 원활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남춘 시장님이 어쨌든 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신 거는 확실해 보인다. 또 중요한 탁도계가 조작됐다고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100% 인재가 맞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도 썼지만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박남춘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저희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그 수돗물 적수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저에게 막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선대위원장 모모 씨가 있는데 그분은 모욕죄로 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박남춘 시장님하고 그 선대위원장님은 어쨌든 간에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익에 따라서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 55만 서구 주민이 피해를 본 거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서 얘기를 한 것인데 거기서 막말을 하고 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저희가 또 개인정보도 그렇죠. 전화번호까지 올려가지고 네. 난처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수돗물에 관련해서는 또 우리 김동희 구의원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배석 회장님 지적하신 대로 수돗물은 우리 서구민들의 정말 가장 현실적으로 아주 불편했고 정말 힘들었던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5월 30일에 이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상수도 수계전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구 지역에 예상치 못하는 적수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희 광역시 서구의 의원들은 서구 지역 적수 피해에 따른 대책 관련 기관인 당시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 공촌정수장 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방문해서 공촌정수장 사업소 소장 및 시설팀장으로부터
피해 원인 설명을 듣고 사업소 내 시설을 둘러보며 피해 발생에 대한 세부 부연 설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한 미추홀 참모를 등을 투입해서 주문 불편 사항 등을 최소화 그때 하였습니다. 이날 사업소를 방문한 저희 서구 의원들은 지금보다 더 좁은 더 확실한 원인 규모로 빠른 피해 복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당시에 적절한 피해 보상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울러 인천시의 노후관 세척 및 교체 요구를 통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번에 이제 고도화 정수세를 이제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도 관리하고 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적수사 때가 한 40일, 50일 지속됐잖아요. 그 동안에 청라 지역의 주민들이 생수 공급을 혹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때 청라 주민들이 단 생수 한 번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부구청장님하고 인천시에 건의를 해서 강력해서 생수가 딱 한 번 건의된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지역 상황에 따라서 틀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적수 문제가 터졌을 때, 재난 상황이 터졌을 때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물건들, 또 조치들은 구의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셔야 된다. 물론 청라가 많은 것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똑같은 적수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생수가 단 1회만 공급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청라 주민을 대변해서 관계기관에 적극 대처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라의 구의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서구의회 김동익 자치행정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또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고 또 하고 계신 활동들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또 앞으로는 저희 시민단체를 만나는 것을 또 무서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피하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소통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또 얘기 나누시고 하실 말씀을 하시고 또 들으실 때는 들으시면서 앞으로 자주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배석 회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네. 저는 뭐 어떤 분보다도 김동익 구의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소통하면서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구의원님 구의원님도 어쨌든 뭐 청라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아쉬울 것이고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늘 화가 나 있고 울분을 하고 있는지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너무 주민들과 떨어져 계시면 동질감을 가질 수 없거든요. 싸울 때는 같이 싸워주시고 같이 어려워할 때는 어려워해 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관에 항의할 때는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뭐 우리 김동익 의원님이 이제 공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에서 같이신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뭐 주민을 대표하는 법적인 분 아닙니까 구의원이. 우리들이 할 수 없는 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늘 아쉬워하는 게 정보의 공유 또는 어떤 감사의 공유를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의원님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제가 약간의 비판도 했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제 김동익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좋은 관계로 청라를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김동익 구의원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의사활동 기간에 우리 청라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통하고 청라 국도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서구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청라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늘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3부를 강조합니다. 선거 전부터. 그래서 주민들이 어떠한 것이 불편하고 어떠한 불만이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이런 3부를 두루 파악해서 이를 해소하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봉사한 경험을 토대로
역량과 능력을 총동원해서 봉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저 김동규님 오늘 많이 긴장하셨는데 다음에 또 자주 좀 출연해 주시고 구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출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좀 더 편안하게 더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네. 예.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